오버더탑 코멘트 9월 13일 투자은행과 대형 헤지펀드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투자은행과 대형 헤지펀드와의 역할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대형 헤지펀드가 과거 투자은행이 담당했던 다양한 경제적 역할 중 일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국채 선물의 베이시스 거래, 분산 거래, 지수 리밸런싱, 합병 차익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전문적으로 해왔으나, 최근에는 헤지펀드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투자은행은 자신들의 자본금을 활용하여 모두가 매도하려는 종목을 매수해주고 고객 거래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은행들은 위험 감소에 소극적이며 대형 헤지펀드들이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의 투자은행과 2025년의 헤지펀드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투자은행에는 고객이 있었지만 헤지펀드는 대부분 고객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거나 국채 선물을 대량 매수하려면 투자은행의 영업사원들에게 전화하면 투자은행은 자신들의 자금을 사용하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헤지펀드는 대부분 영업사원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다릅니다. 자산운용사는 시장에서 거래만 합니다. 즉, 전자 플랫폼에서 국채 선물을 매수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반면 헤지펀드는 자산운용사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반대편이 누군지 모르고 상쇄되는 거래를 해줍니다. 가끔은 어떤 특정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수요가 광범위하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들과 직접 거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가끔 어떤 기업이 국경 간의 인수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프랑스 기업을 10억 유로에 인수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인수자는 환율 위험을 해지하고자 하지만 그러려면 오늘 유로화를 매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독점 규제와 관세 등의 이유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러한 거래들이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기업이 오늘 가격으로 10억 유로를 매수해서 거래 성사 시 지불하고, 만약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유로화를 매수하지 않는다와 같은 거래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 거래 플랫폼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일반적인 거래 유형은 아니지만 투자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투자은행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기꺼이 해줄 것입니다. 2005년에는 헤지펀드가 직접 반대편에 서서 거래를 했습니다. 즉, 환 위험을 해지하고 합병 위험을 평가하고 예상 거래 비용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이익을 내려고 했습니다. 투자은행은 고객과 영업사원을 확보하고 거래를 주선했지만 헤지펀드는 위험 감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투자은행은 헤지펀드에게 위험을 전가했습니다. 결국 투자은행은 사실상 기업과 헤지펀드 간의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투자은행은 대화의 중심지자 일종의 복덕방입니다. 헤지펀드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수익을 얻습니다. 반면에 그런 중개자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달 유명한 금융잡지인 IFR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헤지펀드가 사모펀드 회사에 접근해서 복잡한 통화파생 상품을 거래하고 국경 간 인수에 따른 위험을 직접 해지하려 한다. 이는 투자은행이 수년간 지배해온 사업에서 배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 대형 헤지펀드가 이러한 거래를 사모펀드 고객에게 직접 홍보할 가능성은 은행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이미 헤지펀드, 트레이딩 회사, 사모펀드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으며 증권 거래부터 기업 대출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형 투자은행의 역할은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할 자체 자금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첫 번째 부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제 시장에서 대형 헤지펀드의 역할은 단순한 투자자를 벗어나 복잡한 구조의 거래의 주도자, 그리고 투자은행과 직접 경쟁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 번의 시장의 업다운을 겪으면서 헤지펀드의 투자들도 많이 떠났고
헤지펀드의 종사자들 또한 많이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수료도 많이 내려왔고, 과거에는 헤지펀드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게 요구할 수 없었던 정보까지도 요즘은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헤지펀드들의 위상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헤지펀드들은 직접적으로 투자은행들과의 경쟁을 나서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라면 눈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헤지펀드에는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뮤추얼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투하세요.